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저자인 최세진 회장에 대한 소개를 해야 되는데요. 가지고 계신 책의 왼쪽 책 날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 영상을 감상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Outside of the ring, sometimes can see more clear than the fighter in the ring. So let's hear me out what I see. 중국과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제도권의 모습과 모든의 역사를 다 걷어내고 융합입니다. 융합의 경제, 감성 마케팅이 세계를 아우르는 키워드이자 대세일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시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마음이 무겁고 참 이번 공연도 언택트로 진행이 돼갑니다. 사실은 간증이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소수의 제가 평상시에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언택트 공연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주 마인드가 아주 훌륭하신 우리 김석원 목사님께서 이쪽에 빛과 소리 아트를 지금 같이 해서 문화로 또 이룩하는 문화융합에 또 버금가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김석원 목사님 잠깐 일어서서 인사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선 국회의원이시고 지금은 그 법무법인 고문 변호사시죠. 우리 이주영 우리 의장님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석균 우리 한양대학교 정책대학원 의장이신 정석균 박사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 참 대단한 대한민국에서 문화를 가지고 평생 동안 주창하신 분이에요. 참 우리 탁계석 한국예술비평가협회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한국시인협회 37대 회장님이셨죠? 네, 한양대학교 명예교수신 이건청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너무. 그다음에 저 인간개발연구원장이 오신다고 했는데 예, 우리 한영섭 우리 한국인간개발연구원장 오셨습니다. 참 인간개발연구원의 장방기 회장님이 저하고 참 수년간 같이 했는데 이제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북 경협 기업인 총연합회 상임 회장이십니다. 우리 최용관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 주식회사 반석 유마영 회장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저희 친구 중에서 유일하게 장로된 사람입니다. 저 서정 엔지니어링 우리 토목 우리나라 최고의 넘버 원입니다. 우리 이승연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영수 양춘이 저 두 부부 일어나셔서 한번 제가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호식 저 김영미 두 부부 일어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송택포 장로님 어디 계시는가 모르겠네. 송택호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에 생명과 말씀에 계시죠. 이만철 목사님 나오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뭐 사람이 적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일일이 소개를 드려 올렸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출판 기념음악회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소수의 정말 인원만 초청을 해서 언택트 공연으로 이렇게 시행하게 되는 것은 정말로 매우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행을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문화가 정말 죽어가고 있어요. 뒤에 좀 있으면 이제 아티스트 분들께서 이제 연주를 하겠지만서도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화는 한 나라의 국격을 상징하며 정신을 지탱하는 뿌리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핵심 키워드는 경제와 문화가 융합된 문화 산업이 그 나라의 생존권을 또 국민을 먹여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대담한 프로젝트랍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생존권 정탈을 위해서 소위 문화 전쟁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문화 산업은 그 나라의 문화 생활과 유산과 특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국민은 문화 예술적인 끼와 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 예술의 끼와 흥을 정말 문화 산업으로 융화를 해서 창조적으로 융합을 해서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데 우리가 일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 가는 길, 그것이 어떻게 해야 문화 강국으로 갈 것이고 문화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생각하고 공부하고 또 각 대학에서 강의해놨던 것들을 제가 직결을 해서 만든 책이 바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이제 세상을 바꾸는 힘은 문화 융합이다. 이렇게 해서 뭐 쫄짝이지만서도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책을 펴내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축하의 자리를 갖게 된 것, 또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하게 된 것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나라의 문화가 얼마나 크게 융성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그 나라의 힘이고 그 나라의 어떤 밝은 미래, 이런 것을 담보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 회장께서 그동안 쭉 관심 가져오신 것들, 이런 것을 책으로 묶어주셔서 저도 오늘 가서 꼼꼼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이 지니고 있는 미디어를 통한 그런 국격의 상승, 이런 것이 아마 앞으로 더 크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실천적 하나의 현상으로서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출간을 축하드리고 그리고 문화미디어 문화저널 20일 이쪽에 융성 발전 이런 것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보다는 나는 가장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려면 문화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 근데 오늘 최세진 우리 회장님의 글에 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문화를 사랑하는 한 남자일 뿐이다. 꼭 그렇게 인생을 사시다가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 그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지려면 문화의 힘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그 힘을 가져야 내 위에 심판자가 있다라는 절대를 인정해야 인간은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문화 융합을 위해서 힘쓰는 최세진 또 이 출간을 위해서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마지막 그 메시지가 저는 마음이 찔렸습니다. 최세진은 사람을 사랑하고 문화를 사랑하는 한 남자일 뿐이다.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최세진 회장님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참 유머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의 어떤 문화적 향기가 흐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책을 보니까 제 생각 이상으로 문화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분야에 걸쳐서 어떤 문화의 필요성을 잘 터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국격, 문화적인 품격을 높여보고자 하고 2009년인가요? 국가 브랜드 위원회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국가 브랜드 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조금 외부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괜찮은 멋진 그리고 또 외부인을 존경하는 이런 나라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은 했습니다. 과연 그 성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는 아직은 조금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그중에 한류는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IT 강국이라는 이 단계에서 문화 강국으로 업그레이드 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 책 출간을 계기로 해서 저희 나라도 명실공히 또 하나의 타이틀, 문화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세진 회장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화두를 이 책 제목에 담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내놓았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오셔서 같이 나누고 해야 될 그런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임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책이 남아서 많은 분들한테 이제 읽혀질 것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문화 강국에 대한 뜨거운 열정, 창의력 이거 계속 더 발전시켜 가셔서 대한민국 좀 자랑스럽게 우리 최세진 회장님 중심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자, 세상을 바꾸는 힘, 문화 융합, 산업이나 기술에서 융합을 말할 때 기술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융합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제 전공이 경제학입니다. 사실 그 문화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 오늘 아마 문화 경제 해서 경제하고 문화하고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술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도 이런 행복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경제학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가 돈을 버는 건데 과연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요. 결론은 어느 정도는 행복을 사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행복 그 자체를 개런티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게 어떤 경제적인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 삶의 질을 조금은 보장해 줄 수 있는 좋은 환경이랄지 좋은 이웃 또 좋은 사람 관계 복합적으로 묻어나죠. 이 행복이라는 게. 그래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이 경제, 단순히 돈을 물질적인 거에서 조금 더 나가서 뭔가 좀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기술도 마찬가지죠. 요즘 기술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장벽은 굉장히 낮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문화의 전파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장벽 때문에 많은 나라들 간의 문화의 어떤 독특함 또 특유한 문화가 보존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일순간에 확산이 되기 때문에 문화의 장벽, 오히려 그 전파 장벽이 낮아져서 고유한 문화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각 나라의 독특한 문화는 보존되면서 또 다른 나라의 독특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런 편리성은 증진되는 이런 부분에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의 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각양각색의 각층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는데요. 특히 정치가라든지 또 기업 경영이라든지 높으면 높을수록 문화와 거리가 멀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느꼈을 겁니다. 그 체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제가 지탄을 받는데 우리가 문화는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정치 문화, 사회 문화, 뭐 여러 가지 폭이 정말 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화하면은 예술을 떠올리고 있어요. 참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그 공연을 하는 게 아니고 문화는 뭐 어떤 판토마임 하는 게 아니고 문화는 대중적인 것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도 사실 이 시대의 지성인들이 과연 대한민국이 문화하는데 문화가 뭔지를 짝 집어서 말씀을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는 제가 저자로서 밝히고 싶은 문화는 대단히 보편적인 것이다. 생활의 에티켓이다. 또 배려하는 것이다. 근데 저는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문화는 더불어 사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문화는 나눠야 되고 또 뭐 그런 측으로 봤을 때 그게 이제 문화고 아까도 뭐 기술적인 말씀을 했는데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지금은 지식과 문화가 융합이 돼야 돼요. 지식적인 거, 그리고 이제 하이테크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민족들은 흥과 끼 또 한이설에 있잖아요. 그거 엄청난 그 자원입니다. 그 자원들을 거기에 지식을 가미하고 또 문화를 가미하고 예술적인 걸 가미해서 컨버전스 융합을 해서 세계화로 상품이 됐을 때 이건 대단한 시너지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중세 전염병이 르네상스를 가져왔듯이 지금 우리가 방탄은 분명히 떴는데 많은 학자들이 코로나로 이제 뉴노멀 새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 합니다. 그 젊은 세대 우리의 한류의 전 세계 스타는 만들어지고 있는데 국내의 문화적 시스템, 사회 구조 이건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국내 문화 시스템이요. 사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문화라는 개념을 좁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문화적인 창작물에 국한해서 문화를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우리의 행동 양식이랄지 가치관, 신념, 체계 모든 부분을 포괄해서 문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사실 경제학에 있어서 문화가 어떤 경제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패라는 게 어느 나라는 굉장히 그 청교도 정신을 통해 가지고 이 부패에 대해서 엄격하게 부패를 저질러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나라가 있고 어느 나라는 부패가 만연한 나라가 있거든요. 과연 그러면 이 부패가 경제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그런데 저희가 분석한 결론은 부패가 경제 성과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최악의 경우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뇌물을 갖다 주는데 관련 공무원 누구한테 갖다 줘야 될지도 모르는, 그리고 갖다 줘도 된다는 보장이 없는 이 경우가 최악이고요. 다음은 뇌물을 갖다 줘야 되는 사람이 분명하고 그 사람한테 갖다 주면은 된다. 이게 일종의 오일링문이죠. 기름을 치는. 그리고 최상의 경우는 부패가 없는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라를 좀 비교를 해보면요, 나라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나라는 정말 아까 제가 또 돈 얘기를 했는데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도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서 행복 지수도 높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게 결국은 우리 가치관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인도를 방문해 보면 인도는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이 이 세계, 시간이 미래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현재보다는 미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현세에서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간 선호가 굉장히 현재에 와 있습니다. 현재에 와 있어서 소비도 많고 저축으로 적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유럽의 남부 쪽에 가면 이태리 같은 경우는 이 가족 관계 굉장히 유대 이런 부분을 중시하기 때문에 가족에 많이 머무르고 또 가족 관련된 산업이 조금 발달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에 있어서 문화가 어떻게 융성되어야 하는 이 이슈는 다차원적으로 좀 검토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국내에서 문화의 융성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시장은 굉장히 좀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여기에서 스타가 된다 하더라도 벌 수 있는 돈이랄지 규모가 작은 거죠. 그러나 세계 무대에 있어서 스타가 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그 시장 규모가 크죠. 그래서 역량이 충분한 경우는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실력 발휘가 한계가 있고 또 여기에서 뭔가 조금 큰 꿈을 꾸는 데는 한계가 있죠. 다행히 아까 이 전파의 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정말 세계적인 역량만 되면은 누구나 밖에 가서 뛸 수 있는 이런 무대는 열렸다고 봅니다. 전후에 독일의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생겨가지고 마차에 가득 물건을 팔아서 겨우 티켓 한 장을 사서 오페라를 보러 가고 그러는데 우리도 지금 재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또 전쟁 상황과 또 비슷한 그런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생존 문제가 있고 당장 나가지도 못하고 노래방도 없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생존과 문화적 호흡, 숨 쉬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저도 이번에 언택트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가슴이 아픈데 적어도 저희 신문사라만이라도 우리 아티스트를 위해서 또 어떤 새로운 차원의 컨텐츠를 한번 창출 해보자 해서 사실은 이 공연을 그대로 악조건하에서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 끝나면은 전문적인 우리 정 박사님을 비롯해서 전문가들 초빙해서 어떤 새로운 그 방안을 마련해서 정부 유관기관에 통보를 하려고 사실은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단순하게 좀 넓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오늘은 박사도 아니고 우리 경제 박사님이시니까 하는데, 저는 적어도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와 글로벌 시장에 이제는 공략을 할 수가 있다. 제가 짧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옛날에는 거대 그룹의 조그마한 미세한 그룹들이 근접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되면서 사회 모든 그 지구촌 하나가 의식의 변화가 됐습니다. 소위 유튜브라는 것들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거기에 이제 반영이 돼서
그 뭐죠? 그런 거 뭐죠? 이 말춤이 뭐라고죠? 요즘에 그 싸이를 비롯해서 이제 어떤 센세이션이 좀 일어났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세계적으로 10년 전만 해도 문화예술인들이 세계에 그 회장이 없어요. 그 뭔지 아세요? 랭귀지가 부족한 거예요. 소통의 제일 기본이 랭귀지 아닙니까? 영어를 못하니 이게 뭐 세계 뭐 무인협회 회장을 할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가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이제는 글로벌화 됐어요. 지금 유치원 뭐 아이들이 이 발음하는 거 보세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지금 BTS를 비롯해서 골프 치는 아이들 우리 골프 여자들 이제 18세, 19, 20세인데 영어 너무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세계화 시대입니다. 저는 그걸 하나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문화예술판도 아주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세계화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한국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영리합니다. 정말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 끼가 있고요, 흥이 있고요, 한이 있고요, 눈물이 있고요, 정이 있고요. 외국 아이들 보세요. 카펫 깔아놓고 신발 신고 여기 소똥 개똥 묻은 걸 갖고 집에 들어와서 이게 뭡니까? 한국은요 적어도 집에 오면요 온돌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발 씻고 참 이 한국의 실학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 유능한 대한민국 국민이요 세계 넘버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것이 이제 곧 이제 지금 융합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은 문화의 도시로 이제 파리가 거론이 되는데 파리 가면은 맛있는 음식도 있고 음악도 있고 또 미술관 그리고 또 공연을 볼 수 있는 인프라가 잘 돼 있어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 영화관은 많지만은 뮤지컬이랄지 그 또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극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파리에서 느끼는 경우는 대한민국은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이 지금 어디 갑니까? 지금 의대나 법대 가는데요. 프랑스에는 그 문학을 사랑합니다. 프랑스에서 정말 그 영웅이라고 취급받는 사람은 빅토르 유고거든요. 그래서 문학을 사랑하는 예술을 사랑하는 그 우선순위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도 그 경제적인 인센티브 이쪽에 조금 출세랄지 이런 쪽에 인센티브가 강하게 작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러한 쪽으로 유도가 되는 그래서 저희도 조금 소셜 인프라, 이 문화 인프라를 많이 확충을 하고요. 또 가치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좀 다양화가 이루어져서 정말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좀 유도되는 이런 좀 체계가 좀 필요치 않나 생각해요. 네, 교수님과 우리 또 최시현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뭐 이거 20분 가지고는 턱도 없고 그래서 오늘 맛배기로 하고 좀 좋은 그 미디어 신문을 통해서 앞으로 이러한 토론을 좀 넓혀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 끝나면은 제가 다시 초빙을 해서 우리 토론 들어보고요. 끝으로 저기 우리 제 그 세상을 바꾸는 이 문화 융합에 대해서 편집을 마치고 교열을 보는 우리 김홍래 기자하고 박명석 기자 앞으로 나와서 이 두 분이 다 교열 교정 다 배치했습니다. 저희 용역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직원입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